부산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소보다 관심도는 줄어들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CPI,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번 달 나왔던 CPI 먼저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할 텐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항공료, 휘발유의 가격 하락이 좋았으며 주거비의 대부분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다라는 점을 사실 저번 주에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저번 달이죠. 가솔린 가격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추긴 했는데 자, 과연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예상치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코어 CPI에 대한 예상치는 꽤 높게 잡혔는데 의외로 헤드라인 CPI는 0%로 예상이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년 기준으로도 2.49%에 2.99%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할 만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내려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헤드라인 CPI가 낮은 데에는 트럼프의 역할이 있기는 해요. 자, 결국 여러분들 코어 CPI는 높은데 헤드라인 CPI가 낮으려면 여러분들 어떤 가격들이 낮아야 되죠? 음식 가격과 에너지 가격들이 낮아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야 우리 오일 생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유가를 낮춰놓은 상황이고 음식 가격 같은 경우는 특히 계란 가격에 이번에 좀 더 진전이 있었죠. 계란 가격이 저번 달 이번 달 합쳐서 40~50%가량 떨어지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줬고 거기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게 한국의 계란 수출이고 트럼프의 협박인데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모든 소식들 하나씩 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기관들의 예상치 먼저 예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는요. 뱅크 아메리카를 제외하고 모두 CPI 예측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0.04, 0.05, 0.09 정도로 예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헤드라인 CPI가 예상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는 2.2에서 2.5% 사이가 예상되고 있고 블룸버그 기준으로 2.6%라는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뱅화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0.34에 2.8%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요. 0.34에 3% 그리고 웰소파거 같은 경우는 0.24에 3%를 예상하면서 코어 CPI는 헤드라인 CPI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기준으로 음식들의 가격들이 사실 예상외로 특히 많이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관세 관련된 우려사항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사실 사람들이 덤핑을 하려고 아마 많이들 팔아치운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단 음식들에서 곡물들 가격들이 특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곡물들 가격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포함한 소프트 제품들 설탕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오렌지 주스라든지 코코아라든지 뭐 이런 품목들이 전부 다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내려오게 되게 되면서 음식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줬고요. 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한 품목과 하락한 품목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에 데이터 어셈블리 기준으로 미국에서 장 보는 가격들에 따라가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자 이 지표상으로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가격들이 하락했다. 알코올과 치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격들이 특히 그로서리들 그리고 프로즌 냉동 제품 프로듀스 제품 기준으로 가격들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지표가 잡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식 가격과 집 음식 가격들이 크게 하락했을 거다라는 예상으로 잡히고 있고요. 외식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서 외식 같은 경우는 가격을 중립적으로 잡아놨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 코어 CPI가 높은데 헤드라인 CPI가 낮으려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특히 4월에 관세, 경기 침체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서 급락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2월, 3월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유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자, 결국 이런 부분들이 3월에도 영향을 주면서 3월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달러, 3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2.98달러에 해당한다라는 지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난방유 쪽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난방유가 전달에 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EIA 기준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전기 가격은 아쉽지만 전달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3월 중순에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어서 요거는 염두에 두실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2월에 비해서 3월에 나왔습니다. 2월의 평균 가격은 2.746달러였던 반면 3월 평균 가격은 2.716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격이 사실상 조금 더 에너지 서비스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전기와 에너지 서비스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에너지 자재, 가솔린, 난방비와 천가스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하락과 그리고 음식 가격의 하락 이 두 가지가 동반돼서 헤드라인 CPI 자체는 좀 더 낮은 방향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고차와 신차 가격 관련해서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기준으로 소매 가격 기준으로는 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1.57%가량 상승했다는 지표가 카그루스 기준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도매 가격 기준, 맨하임 기준으로는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이유가 나왔는데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중고차 가격이 도매 가격은 내렸는데 신차 가격은 올랐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관세가 좀 있으면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도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수입을 입항하려다 보니까 물론 이미 시작이 된 국가들 많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관련된 관세 관련해서 도입되기 직전에 빠르게 아마 판매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을 거고 반대로 신차 가격 관련해서 중고차 가격 소비자 관련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관세 도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약 3, 4개월 내에 중고차 가격과 신차 가격이 4천에서 10,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많은 수요가 자동차 시장에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는 지표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제조업체 기준으로도 사실 좀 많이 안 좋은 지표가 나왔죠.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면서 전형적인 스태그 지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스태그 지표를 얘기하면 결국 물가는 올랐다라는 얘기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는 나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ISM 제조업 지수가 69.4로 코로나 인플레이션 시대 이후 처음으로 70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게 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 원자재 가격을 하락한 보고한 산업을 없었다. 그리고 사실상 15개 모든 산업에서 가격 상승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특히 아마 도매가 기준으로는 아마 생산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게 되면서 굿즈 가격 전체가 아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 양쪽 다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이번 달부터 상승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 물품 같은 경우는 아직 관세 도입 이전이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쪽이라 수요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비가 오랜만에 상승치가 나왔습니다. 주거비가 3월 기준으로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0.6%가량 상승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주거비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좀 하자면 결국 최근 들어서 주거비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근데 지표상으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거비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지표상으로 저는 중립 쪽에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ISM 서비스업 지표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격 지표가 60.9라는 높은 지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서비스 내에서 운송비 지표 같은 경우는 상승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비스 지표가 주거비가 어쨌건 가장 커다란 지표 중에서 가장 커다란 퍼센티지 점유율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주거비, 의료 서비스 쪽은 중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결국 요번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CPI 자체는 굉장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게 되면서 헤드라인 CPI는 0%에 근접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0%에서 0.1% 사이에서 나올 것 같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 직격탄을 맞은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굿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게 되면서 0.3에서 0.4%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0.3%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신차와 중고차 가격, 굿즈 가격들의 상승들의 결국 수요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서 먼저 관세 부과 이전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선암의 컨센서스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예상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어 CPI 같은 경우는 0.3에서 0.4, 헤드라인 CPI는 0에서 0.1% 정도 수치로 잡으면서 1년 기준은 2.6에서 2.7,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1년 기준 3.0에서 3.1% 정도로 유사남의 예상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CPI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